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적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깊은 인사이트 주실 박동흠 회계사 함께합니다. 회계사님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 회계사님 모시고 이제 에드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뭘 봐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중에서도 지금 실적 시즌에서 그 세부적인 내용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면 이 기업의 실적을 제대로 볼 수 있는지를 오늘 확인해 볼 텐데 일단 지난번 방송 혹시라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에드가가 뭔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그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전자공시 시스템이죠. 그 다트. 기업들, 다트. 그래서 그 기업들의 이제 그 모든 중요한 공시들 이제 상장하면은 이제 기업 공개 IPO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결국은 이제 기업들의 그 정보를 다 보여주겠다. 보고서 이제 투자를 해라. 그럼 이제 네. 어떤 정보를 이제 어디서 봐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제 우리나라는 다트, 미국은 이제 에드가가 되죠.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제 미국 기업들의 결산일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2월 말이 다 한 90% 이상인데 미국은 좀 제각각이어가지고 이제 지금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도 12월 말 법인들 위주로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고, 그 회계 기간이 다른 회사들은 좀 기다려도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서 혹시 이제 그 기다리시는 분들은 이제 에드가 들어가셔가지고 본인의 관심 종목이나 투자 종목 검색하고서 작년 날짜 정도 한번 맞춰보면은 이제 대략 언제쯤 나오겠구나 네. 추정은 아마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그 되게 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그 뭐가 나오는 거죠? 그 영어 알파벳 뭐 막 뜨던데 예. 뭐가 나오는 거죠? 일단은 회사 검색하면은 네. 그 지금은 이제 실적 발표니까 8K라고 하죠. 그 8K. 네. 그 이제 보고서 명칭이 기본적으로 10K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번에 네. 말씀드렸던 게, 그 이제 우리로 따지면 연차 보고서, 그러니까 회사의 연간 자료가 다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질적 정보들이 이제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분반기는 바쁘니까는 이제 연말에는 좀 풀 버전으로 보여주자. 그래서 이제 네. 기업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10K를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분기 그 보고서가 정식으로 나오는 건 10Q인데 네. 그거 나오기 전까지 실적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 잠정 실적 발표하는 게 이제 8K 안에서 그 어닝 릴리즈라고 하는 이제 그 리포트를 보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그러면 얼마 전에 그 테슬라도 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요 8K 보고서를 볼 수 있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또 테슬라를 가지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 8K 보고서를 통해서 뭐를 봐야 되는지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좀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뭐 구글이나 엣지에서 이제 에드가 검색하셔가지고 이제 그 에드가 화면으로 넘어가면은 지금 화면 나오는데 네. 그 조금 이제 뭐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써 있죠. 컴퍼니하고 이제 뭐 퍼슨 룩업, 그 사람 이름을 검색하든지 회사 이름을 검색하든지. 근데 이제 테슬라라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 이름 검색을 하면은 근데 되죠. 테슬라라고 쳤을 때 그 밑에 뭐 다양하게 그 나오는데 은근히 또 비슷한 회사들이 예, 있더라고요. 테슬라 USA는 또 뭐고 테슬라 무비 뭐 이런 건 당연히 거르겠지만 예. 약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 USA라는 회사인가?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이 회사 이름 옆에 보면 티커가 아, 있죠. 티커가 있는 게 맞다. 티커 있는 거를 치면은 되고, 네. 아니면은 처음부터 그냥 티커 치셔도 돼요. 아. TSLA 치셔도 되고, 네. 회사 이름으로 치셔도 되고. 네. 그래서 비슷한 이름은 뭐 비슷합니다. 여기도 다 잡아주니까는 여기서 이제 헷갈리면은 이제 옆에 그 티커 나오는 거, 요거 검색을 하시면은 이제 그 다음 장 넘어가면은 요 화면이 바로 나오는 거군요. 이렇게 이제 화면이 바로 나오죠. 그럼 이제 여기서 뭐 회사에 대한 정보 보셔도 되고, 네. 아니면 이제 최근 리포트니까는 이제 여기서 들어가셔도 되는데 이제 FM대로 한다라고 하면은 윗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8K 있고, 네. 이제 밑 중간에 보시면 이제 10K. 10K가 있는데, 왜 8K는 8K라고 하시고 10K는 10K라고 하십니까? 이제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뭐 AK 발음이 좀 어렵긴 하죠. 그렇네요. 생각해 네. 보니까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네. 그래서 이제 8K에 들어가면은 이제 네. 여러 가지 리포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실적, 잠정 실적 리포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 뭐 합병이라던가 뭐 분할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리포트들도 나오는데, 네. 이제 그런 것보다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게 이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어닝 릴리즈, 그 실적.
대한 이제 그 리포트가 이제 가장 궁금하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7월 20날 우리가 이제 그 얼마 전에 봤었던 그 실적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여기 이제 자세하게 나옵니다. 네. 여기 이제 박스 밑에 보면은 이제 7월 5일 날 공시도 있어요. 여기도 보면 이제 어닝 릴리즈라고 있는데 네. 차이점은 이제 그 판매량부터 먼저 보여주죠. 생산량 판매량부터 먼저 가장 궁금하니까는 아무래도 성장주다 보니까는 뭐 전년도 전분기 대비해서 얼마나 많이 팔았냐가 가장 또 중요하니까는 네. 실적 일단은 판매량에 대한 집계가 빠르니까는 그거 음. 먼저 7월 5일 날 보여줬고 네. 그다음에 이제 20날은 이제 숫자죠. 매출액부터 해가지고 이익까지. 그래서 7월 20날이 이제 그 실적 공시에서는 또 풀 버전이죠. 그러니까는 네. 판매량과 그다음에 이제 매출액부터 이익까지 해서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예. 맨 위에 거를 확인을 클릭. 해보는 거죠? 예. 그래서 클릭하면은 네. 요 화면이 예, 어. 요 화면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미국 리포트들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텍스트가 자세하죠. 많아요. 예, 우리나라 이제 그 다트는 표가 많은데 여기는 이제 텍스트가 많아가지고 이게 어쨌든 뭐 그 미국 스타일이긴 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사실 이렇게 풀어서 써주는 건가요? 네, 이렇게 요약 어떻게 돼 있다. 정보긴 한데 서머리라고 되어 있기는 하이라이트 서머리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네.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불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는 이제 보통 비교식으로 보는 게 제일 좋으니까는 표로 딱딱 그렇죠. 정리돼서 그래서 뒤에 표로 나오기는 하는데 일단은 그 전에 먼저 텍스트로 한번 읽어보실 분들은 이제 요거 딱 읽어보시면은 이제 뭐 전년도 대비 해가지고서 뭐 이익이 얼마나 늘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텍스트로 나오는데 아무래도 조금 이제 불편하니까는 다음 장 가셔가지고 네. 이제 표로. 네. 네. 이게 훨씬 더 보기가 편하죠. 근데 이거는 회계사님은 늘 이런 걸 많이 보시잖아요. 뭐 재무제표든 표든 그런 분들께는 표가 익숙하지만 저처럼 표 싫어하고 차트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텍스트가 더 편해요. 아 그래요? 네. 텍스트로 뭔가 친절하게 알려주는 게 좀 더 편하지. 요 약간 이거는 개인의 성향의 차이가 좀 있을 맞아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두 번째로 넘어와서 표를 통해서 저희가 뭘 봐야 하는지 보니까 저 되게 세부적으로 나오네요. 영역별로. 그래도 또 역시 서머리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다 보여주면은 아마 정말 화를 내실 수도 있으니까는 일단은 요약 정보인데 위에 보시면은 일단은 뭐 레비뉴니까 매출액이죠. 그래서 테슬라를 이제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그 매출이 크게 세 가지죠. 자동차랑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그 다음에 이제 탄소 배출권 수익이 이제 그 세 가지 축을 이루는데 사실은 뭐 메인은 자동차 판매죠. 아무래도 탄소 배출은 이제 마이너한 상황이고 에너지도 사실은 이제 자동차를 위한 시너지를 이제 내기 위한 이제 그 역할이니까는 슈퍼차저를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자동차가 가장 이제 메인이니까는 이제 자동차 매출액이 얼마냐 그래서 이제 오른쪽 끝에 보시면 이제 YOY 전년도 대비 해가지고 이제 얼마나 늘었냐 줄었냐 그 다음에 이제 분기별로 이렇게 지금 1년치 보여주니까는 성장주니까는 실적 성장이 안 되면 사실 이제 주가도 이제 그 또 떨어질 가능성도 높으니까는 예, 주가가 비싼 것만큼 실적도 이제 빡빡 쫙쫙 올라주는 이제 그런 이제 좀 보여줘야 되니까는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좀 표로 좀 보는 게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래서 탄소 저기 차량 이제 판매 부분 나오고 이제 오른쪽에는 제가 그 한글로 제가 일단 번역을 해놨습니다. 뭐 그 탄소 배출권 수익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로스 프로핏,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이죠. 그러니까는 생산 원가 대비 얼마의 마진을 남겼느냐, 자동차 생산하느라고 들어간 그 비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위에는 매출액이니까는 나누면은 마진율. 테슬라는 생산 원가 대비 한 28% 정도의 이제 마진을 남기는구나. 전분기 대비해서 숫자가 줄어들었네요. 네, 그렇죠. 이게 바로 딱딱딱 숫자 밑에 나와 있으니까 비교하기는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자동차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판매 가격을 올렸어요. 자동차 판매 가격을. 실제로 작년하고 이제 1분기 보고서 때 보면은 이제 나옵니다. 그 자동차 가격에 대한 정보는 물론 안 나오는데 이제 판매량에 대한 정보가 나오니까는 매출액 가지고서 판매량 나누면은 판매 가격이 나오겠죠. 평균 가격이 나오니까는 이제 가격이 올랐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익률이 떨어졌으니까는 좀 안 좋아진 거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은 시장은 어쨌든 주가는 올랐죠.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음. 뭐 다 아시다시피 뭐 공급망이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는 공장이 엄청난 규모인데 네. 멈췄었죠. 그죠? 그러면은 비용은 들어가고 생산량은 줄어들고 음.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니까는 당연히 이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음.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제 시장은 항상 이제 그건 다 알고 있고 네. 미래에 좋아질 거다라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있으니까는 왜냐하면 일단은 그러니까 생산 능력이 많이 늘어났죠. 공장 2개가 완공되고 지금 돌아가고 있으니까는 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중요한 이슈로 아마 안 본 것 같아요. 떨어졌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네. 근데 일단은 어쨌든 내용적으로는 분명히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네. 나오는 사실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제 토탈 요건 이제 다 합친 거죠. 자동차하고 에너지하고 이제 뭐 탄소 배출과 다 합쳐가지고 토탈이고 위에는 이제 자동차만 따로 나눠 놓은 거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자동차하고 그렇다고 또 요것만 보여주면 안 되니까 토탈 다 보여주고 있고 밑에 보면 이제 오퍼레이팅 결국은 이제 회사가 생산만 하는 게 아니고 또 판매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니까는 판매비 관리비 쓰고 나서 그 이제 오퍼레이팅 익스펜스가 판매비 관리비의 의미죠. 그래서 이제 그거 하고 나서 이제 영업이익 결국은 이제 사업해가지고 분기에 얼마의 이익을 남겼냐. 네. 그 다음에 역시 이익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음. 그래서 역시 이익률도 전분기 대비 떨어졌다. 줄었어요. 근데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는 많이 늘어났어요. 전분기가 꽤 높았던 거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2분기 때 생산 차질이 좀 컸으니까는 예, 떨어질 수밖에는 없죠. 네. 근데 그 근데 근데 뭐죠? 아무래도 요것도 그렇게 시장에서 크게 뭐 중요하게 생각을 아마 좀 안 하는 게 일단은 생산 능력이 늘어났고 네, 그다음에 네. 일시적인 부분이다라고 아마 좀 보는 것 같아서 네. 이렇게 뭐 이익률 떨어진 게 나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자동차 기업들 음. 이제 뭐 거의 전수조사를 해봤는데 네. 영업이익률은 테슬라가 가장 높습니다. 그렇죠. 예, 원래는 토요타가 음. 10%로 거의 높았는데. 그러니까 10% 넘는 회사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자동차 보통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한 7, 8% 하나요? 7, 8%까지는 안 돼요. 아, 그것도 안 돼요? 예, 가장 최악이었을 때가 2%였습니다. 예, 뭐 그러다가 진짜 팔아서 남는 게 별로 별로 없다라는 그 없었어요. 말이 예, 현대차한테는 적용이 되네요. 그나마 이제 많이 회복돼가지고 네. 최근에 이제 한 5% 근처까지 올라왔고 아, 예, 그 전까지는 조금 이제 안 좋았죠. 이렇게 두 자릿수 나오는 게 정말 이례적인 이례적이죠. 거다. 토요타 이후로는 없다고 봐야 돼요. 외국에도 없습니다. 네. 폭스바겐이나 뭐 다 찾아봐도 없어요. 10% 넘는 데는. 음.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넘어서 이게 이제 서머리 내용에 쭉 밑에까지 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네. 지금 잘라서 제가 가지고 잘랐고 오신 거죠? 더 긴데 중요한 것만 잘라왔습니다. 네. 이게 참 보실 수 있을까요? 일반인들도 볼 수 있을 만한 수준인가요? 습관이 일단은 뭐 아, 그게 그러면 탁탁탁 눈에 들어오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많이 보시는 분들이 이제 빨라지겠죠. 속도가. 예, 학습 효과가 붙으니까는. 근데 어쨌든 지금 그 많은 내용들 중에서 우리 회계사님이 지금 짚어주신 내용 정도만 봐도 된다라는 거죠? 네, 아마 자동차 판매량이랑 매출액 그다음에 뭐 영업이익 이거 가장 많이 보시니까는 네. 예, 이건 다 보실 것 같고 음. 그다음에 이제 뒤쪽에 나오는 거는 이제 요거는 제가 사실 늘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순이익 쪽이죠. 네. 넷인컴이니까 순이익인데 순이익이 이제 이번에 이제 기사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이제 순이익 부분이었거든요. 전년도 대비 98% 늘어났다. 이게 결국 이제 주가 한 10% 이상 끌어올리는 힘이었는데 요거랑 그다음에 이제 밑에 나오는 좀 더 어려운 내용이기는 한데 네. 이거는 미국 사람들이 또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순영업 활동 현금 흐름, 예, 재투자 잉여 현금 흐름. 예. 제가 이제 한글로 바꿔놨습니다. 한글로 그나마 바꿔놔도 네. 이게 바로 탁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개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돈 얼마 벌었냐의 의미죠. 예. 그러니까 이게 회계라는 게 네. 그러니까 매출액부터 이익이라는 게 돈을 벌었다 썼다의 의미로 정확하게 딱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모든 상거래가 외상거래이기 때문에 네. 매출 발생한 게 사실 대부분 다 외상 매출. 물론 이제 자동차는
돈부터 먼저 또 들어오는 거래도 많으니까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구입할 때도 마찬가지죠. 계약금 걸고 잔금 나가기 하듯이 현금 흐름하고 사실은 손익이랑 딱딱 매칭이 안 돼서 네. 미국 애들은 그래서 오히려 더 쉽게 가자. 현금 흐름으로 보자. 그래서 1년 동안 얼마 벌었냐. 이걸로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서 우리나라 보고서들은 오히려 이런 게 잘 안 나오는데 외국 보고서들은 현금 흐름이 되게 강조가 돼요. 네. 그래서 아마존 같은 회사는 10K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재무제표를 열면은 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부터 나오는데 아마존은 현금 흐름표부터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는 1년 동안 얼마 벌었냐, 요것만 봐도 된다라는 식으로 조금 보는 관점이 좀 다르죠. 예,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일단은 요 밑에 현금 흐름을 좀 넣어드렸고, 네. 근데 아마 가장 이제 언론에서 많이 봤었던 내용이 요 순이익 부분이 이제 가장 이제 좀 어필이 됐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전년도 대비해서 이제 98% 늘었다라는 게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고, 역시 전분기 대비해서는 줄어들 수밖에는 없죠. 매출부터 좀 그 자동차 그 좀 생산 자체에 좀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영업이익부터 줄었으니까 다 줄어들 수밖에는 없고, 근데 네. 전년도 대비해서는 뭐 많이 늘었다라는 게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였고, 여기서 이제 또 가장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위에 있는 그 가로 보시면은 갭이 있고 밑에 보시면은 넌갭이 있는데 요건 또 뭐냐라고 또 예, 점점 이제 어려워지는데, 근데 요것도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은 투자 진짜 미국 주식 제대로 투자하시려면은 갭이랑 넌갭의 차이 있죠. 무슨 개념이죠? 근데 미국 애들도 그나마 또 친절한 게 네. 갭은 이제 회계 기준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제대로 FM대로 재무제표를 만들었다라는 의미고, 네. 넌이니까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겠죠. 그럼 왜 기준에 안 맞게 재무제표를 만들었냐? 그게 아니라 이제 사업하다 보면은 일회성 수익 비용들이 있죠. 일회성 비용. 예, 그러니까 계속 발생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번 분기 또는 뭐 이번 해에 한 번 발생된 거다. 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근데 회계에서는 중요하던 말던 다 보여줘라라는 거고, 투자 관점에서는 일회성은 안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 빼고 나서 보면은 훨씬 이제 순이익이 더 많다라는 걸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물론 역시 넌갭 기준으로 하면은 전년도 대비해서 위에보다는 조금 숫자가 작게 네. 보이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전년도 대비해서는 이제 많이 늘었다라는 게 이제 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그 바로 아래 이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주당 순이익 네. EPS도 나와 있죠.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갭 기준, 그러니까 그 넌갭, 갭 네, 이렇게 다 나와 해가지고 있고. 똑같이. 근데 아마 주식수로 나누니까는 뭐 네. 차이는 별로 크지는 않습니다. 위에 표랑. 음. 그래서 주식 그 주가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네. 저는 이제 시가총액으로 보는데, 시가총액으로 보시는 분들은 요거 순이익 가지고 보시면 되고, 네. 주가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한 주당 순이익 대비 주가가 몇 배냐 이제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저희가 지금 테슬라 실적 발표 뽀개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에드가 사이트에 접속해서 테슬라의 실적 내용을 세세하게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은 한번 보시고 잘 이해 안 간다면 실적 시즌 돼서 또 보시면 돼요. 그때 돼서 옆에 이제 틀어두시고 아 이게 이거였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또 다른 표가 또 나왔어요. 네. 이건 뭘까요? 다음 장 보시면은 이제는 판매량에 대한 정보가 실질적으로 예, 모델별로. 생산량, 위에 생산량 나오고 이제 네. 밑에 이제 판매량 판매량. 나오죠. 아무래도 이제 매출액이라는 게 판매량 곱하기 판매 가격. 보통 이제 영어로 우리가 이제 P 곱하기 Q라고 하니까는 네. 이제 매출액이 늘어나려면은 비싸게 팔던가 음. 많이 팔던가죠. 근데 작년에 이제 올해 1분기부터 이제 판매 가격을 올렸으니까는 네. 이제 판매량만 늘어나면은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는 거는 이제 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그쵸.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음. 전분기 대비해서 판매량도 줄었고 네. 위에 보시면 생산량도 이제 줄었죠. 줄었고, 이유가 있었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다 오케이 하는 부분이니까는 또 역시
별로 그렇게 뭐 주가에 크게 영향을 또 안 미쳤다 이렇게 네.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정상 가동하고 있는데도 줄면은 이제 문제가 성장주 되죠. 성격상 좀 주가가 힘을 잃을 가능성도 커지고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생산량 판매량은 아마 이제 관심이 가장 많을 것 같아서 요거는 이제 회사가 보여줄 수도 있고 안 보여줄 수도 있는 표니까는 그래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이제 판매량 곱하기 판매 가격이 아닌 기업들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아마존 같은 회사들은 판매량을 사실 보여준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들잖아요. 그렇죠. 세기가 거의 어려울 정도일 네.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기업들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는 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실적 시즌 되면은 뭐 기본적인 숫자들 매출액부터 순이익까지는 다 보여주는데 뭐 판매량이라던가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했다 이제 이런 거는 자유롭게 이제 표현을 하니까는 네. 여기는 이제 깔끔하게 판매량 생산량 가지고서 이제 보여주고 있죠. 네. 그래서 전년도 대비 한 25% 27% 성장했는데 이제 뭐 전분기 대비는 대비해서는 좀 줄었다라는 거. 네.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그 가장 많이 팔리는 게 이제 모델 3랑 이제 모델 Y. 이제 테슬라가 얘기하는 좀 이제 중저가 모델이죠. 그다음에 이제 좀 비싼 차가 이제 모델 S랑 X. 그래서 판매량하고 생산량 보면은 뭐 10배 이상 차이 나니까는 사실은 이제 비싼 거 많이 파는 게 실적에 가장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3하고 Y가 가장 많이 팔리니까는 차이는 근데 좀 YOY로 봤을 때는 생산량도 그렇고 판매 대수의 퍼센테이지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세 자릿수네요. 네. 대단합니다. 아까 전에 마진 율 봤을 때도 정말 대단하다 싶었는데 테슬라의 그 3천 슬라 얘기 나오는 게 그냥 나오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도 좀 요거 보니까 숫자로 보니까 좀 느껴지네요. 근데 이제 퍼센트는 잘 나오는데 이게 네. 판매량 자체가 얼마 안 되니까는 S랑 X를 그러니까 이제 회사도 이제 그 시장을 좀 보겠죠. 이게 네. 잘 팔리면은 집중하겠지만은 시장이 그 정도까지 많이 이제 원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3랑 Y로만 더 집중해서. 선택과 집중 전략이니까는 이제 아마 이렇게 가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성장률로 보면은 이제 S랑 X가 뭐 거의 이제 숫자가 말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크게 나오지만은 실제로 이 양을 보면 또 얼마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아무래도 이제 가장 핵심 모델 위주로 보는 게 맞을 네. 것 같아서 네. 숫자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게 또 지역별로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공장이죠. 예. 지역별로 예. 몇 대 생산 가능한지. 예. 음. 그래서 이제 그 캐파니까 네. 이제 생산 능력이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비교식으로 안 나와가지고 제가 전년도 2분기 실적 나왔을 때 그때 이제 그 표를 여기다가 옆에다가 이제 붙였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올해 그 상반기에 베를린하고 텍사스 공장이 이제 오픈이 돼가지고 네. 전년도에는 이제 한참 이제 건설 중이었는데 이제는 25만 대 이상 생산 능력을 갖춰가지고 다 더해 보면은 그 생산 능력이 전년도에는 한 105만 대 이상이었는데 이제 올해는 190만 대 이상으로 늘어났으니까는 많이 늘었네요. 예, 사실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하죠. 주가가 지금 어쨌든 성장주니까는 81% 성장했다. 생산 능력 자체가. 네. 근데 예전에 아마 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얘기했었던 게 2030년쯤인가 한 2천만 대가 3천만 대 얘기로 또 했었죠. 거의 뭐 기계 자동화 시스템으로 가가지고 생산량을 더 늘리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게 결국은 이제 미래 성장을 좀 받쳐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중요한 포인트인데 일단 현재까지는 190만 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전년 대비 한 80% 이상 성장한 걸로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네. 자, 이렇게 생산 능력까지 받고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을 쫙 서머리해서 전망을 내놓네요. 네, 네. 가이던스라고 보통 하죠. 우리가 네. 이제 얘기를 할 때.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아마존도 그렇고 좀 자세하게 보여주는 기업들. 그 제가 이제 저번에도 미국 기업들이 좀 주주 친화적이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했었던 네. 이유가 일단은 좀 예상치에 대해서 물론 이제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은 투자자 입장에선 사실은 좀 중요하죠. 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네. 보시는 것처럼 중요한 것만 제가 이제 밑줄을 쳤는데 회사도 이제 뭐 표현은 조심스럽긴 합니다. 기대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연평균 한 50% 정도.
딜리버. 그러니까는 이제 결국은 판매량이 이제 연평균 50% 이상 성장할 걸로 회사도 기대한다라고 일단 이렇게 뭐 밑에 나오는 내용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이 부분일 것 같아서 요것만 일단 밑줄을 쳐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테슬라의 이번 이제 8K 실적 발표 내용에 대해서 쭉 확인을 함께 해봤습니다. 그야말로 테슬라 실적 뽀개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요걸 가지고 다른 기업을 비교해 보셔도 좋고, 테슬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번 분기도 좋고 다음 분기에도 실적 발표 내용 나올 때마다 이 내용들을 함께 좀 눈여겨 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박동훈 회계사와 함께 에드가 분석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